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프레디트 앤 프랙티스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송티입니다. 수능 100일 남았거든요. 뭐 해야 될지 계속해서 영어 영역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영역은 이제 반복 고치잖아요. 반복 고치는 영역인데 듣기가 있죠. 듣기. 뭐라고? 쉬워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건 자, 2014, 2016 요 난이도에 비해서 2019 난이도 어려운 거 맞아. 근데 수능의 난이도가 미친 듯이 올라갔던 2017, 2018보다는 쉬워졌어. 확실히. 그러니까 요 난이도가 1등이고 요 난이도가 2등이고 요 난이도가 3등이야. 뭐 그런 느낌? 쉬워진 거야? 정신 차려? 쉬워진 거 맞아? 이게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요. 1등급 퍼센트를 갖고 알 수 있어요. 2018 수능 1등급 퍼센트가 5% 나왔습니다. 이건 왜 절대평가를 한지 모를 정도로 2019 수능이 10%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 어느 때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냐면 8%대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 6월 모의평가가 이제 딱 도전에 성공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8%예요. 딱 8%. 1등급이. 그러니까 이 난이도에 비해서는 쉬워진 건 맞고요. 일단 요 난이도에 비해서는 아니 영어는 계속 어려워졌으니까 요 난이도에 비하면 진짜 미친 듯이 어렵죠. 지금의 영어가. 쉬워졌긴 합니다. 그렇다고 방심하면 여러분들의 등급이 쉽게 내려가요. 난이도 쉬워진 만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해서 이제 방심하는 친구들은 잘 없긴 해요. 근데 자, 영어가 이제 어떻게 느낌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2014에서 2016은 이게 중요했어요.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고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고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6 수능부터 그런 것들 다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리딩 스킬 이런 거 많이 가르치신 선생님들은 여기 2016 수능 이후부터는 좀 방법을 많이 바꿨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대신에 그런 건 있어야지. 주제 제목을 풀 때 선택지부터 보는 거 그런 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글부터 읽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최소한으로만 갖고 계시고요. 뭐 but이 보이면 however가 보이면 그 다음에 주제 문장 절대 안 나요. 그런 거 이제는 but however 그런 것들도 짝퉁성 but however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짝퉁성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은데 however 이런 거 붙여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대신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죠. 필자가 뭔 말을 해놨는지를 모르게 감춰놨어요. 요즘 수능의 특징이. 그러니까 뭔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능력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하셔야 될 얘기죠. 근데 사실 100일 동안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1년 내내 했어야 될 이야기고요. 자 이제 등급별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될 게 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에 나왔던 단어 연습 좀 합시다. 1등급 친구들이 단어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뭐 학원 다니면서 수능 특강 연계교재 복화 1800 뭐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1800개 지금 머릿속에 다 남아있진 않죠. 1등급 친구들 국어 수학 공부한다고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카드 이런 앱 많다고요. 그런 앱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 집 가거나 학교 갈 때 버스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감만 잃지 않으면 돼요. 감만 잃지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해석을 연습하는데 자 2, 3등급, 3, 4등급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요. 제발 여러분들 번역하지 마세요. 번역. 그러니까 3, 4등급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번역을 하려고 자꾸 들어. 그러니까 번역과 해석의 차이를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면 막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해설지를 봐서 이해가 안 되면 그건 국어 실력의 문제인 거고요. 일단 국어 실력의 문제인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자꾸 번역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거 진짜 잘못된 습관이에요. 영어는
100% 문장에 완벽하게 이해돼야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장에서 필자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정도만 알아들으면 문제 풀 수 있게 해놨다고요. 저도 100% 해석을 하고 풀지 않습니다. 해설지만큼 나도 해석 못해요. 근데 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과 번역의 차이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긴 문장을 하나 들고 오려고 했는데 마땅히 이제 설명할 문장이 없어서 못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설지가 돼서는 안 돼요. 해설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필자가 이런 말을 하려고 이 글을 썼구나 정도를 이해하는 연습. 그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3, 4등급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1, 2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3, 4등급 친구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단어 열심히 외우고 기출문제 막 풀어보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근데 등급 못 올리는 건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 다음에 어법. 3, 4등급 어법 버리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어법 한 문제쯤이야 하지 마세요. 어법이 중요한 이유는 한 문제에 맞추기 위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대을 봤을 때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요.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저는 대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대신지를 파악을 해야 해석이 될 거 아니냐고요. 그게 어법이라고요. 어법. 구문을 위해서 어법을 배운다는 생각을 해야지 어법을 무슨 싹 다 암기를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암기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게 대을 봤을 때 지시대명사 대신지 관계대명사 대신지 관계부사 대신해온 대신지 아니면 뭐 부사 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이때 접속사 대신지 이런 거 다 찾아야 되잖아. 그게 어법이라고요. 방학 이후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2주 안에 충분히 어법 끝낼 수 있습니다. 강의 하나 찾아서 들으세요. 강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하나 추천드리자면 EBS에 그래머홀릭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로즈리라는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데 EBS의 그래머홀릭 교재 굉장히 쌉니다.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강좌 홍보를 막 하고 있네. 30강입니다. 30강. 30강인데 여러분들 마음 먹으면 하루에 3강씩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루에 3강씩만 하면 며칠 안에 끝낼 수 있니? 10일 안에 끝낼 수 있죠? 방 안에 충분히 끝내고도 남는 양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너는 이제 학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이 강좌 들으세요. 그냥. 네. 그 다음에 5에서 9등급 단어를 연습하시고 어법을 정리하시고 구문을 해석하고 이 연습을 무한 반복합니다. 수능 날까지. 물론 다른 등급대 친구들도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5에서 9등급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푸는 것보다 기출문제를 보고 내가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고 어법을 정리하고 해석을 해보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5에서 9등급은. 됐죠? 넘어가서 9월 모의평가 전 할 일입니다. 자, 수능 완성 끝내시고요. 1, 2등급. 마음먹으면 3일이면 끝냅니다. 쉬워요. 그만큼. 3일이면 끝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면서 몰랐던 구문, 단어, 해석 정리하세요. 내가 왜 해석이 제대로 안 됐는지 그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해설지를 봤을 때 대충 내가 한 얘기가 해설지가 한 얘기가 비슷해. 그럼 나 해석 잘한 거예요? 근데 해설지 해석이랑 내 해석이 영 딴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 잘못하신 거죠. 그걸 바로잡는 연습. 3, 4등급 친구들 실전편 남겨두고 일단 끝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제발 여러분들 자꾸 해설지를 보면서 막 내가 해설지와 똑같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해설지 봐도 잘 모른다며. 그러면 왜 해설지랑 똑같아지려고 해요? 그 봐도 모르는 걸.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 필자가 뭔 말 하는지만 알아들으면 해석한 거예요. 그 연습을 하시라고요. 몰랐던 구문, 단어, 해석 이런 정리한 거 똑같고 5에서 9등급은 똑같습니다. 단어 연습, 어법 정리, 구문 해석 3박자를 이제 골고루 하는 거지. 계속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를 쳤어요. 그러면 1, 2등급 친구들은 영어에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 1, 2등급 친구, 1, 2등급을 받는 친구들이라면 다른 과목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3일에 2세트 정도를 푼다고 생각하시고 실전 모의고사 사서 푸시고 그 다음에 1, 2등급 친구들은 이것만 맞추면 돼요. 빈칸, 순서, 삽입 요 세 유형에 대해서
안정감 있는 풀이. 그러니까 뭔가 끼워 맞춰서 풀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왜 이 빈칸에는 이게 들어가고 순서가 왜 이렇게 돼야 되고 이 문장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유를 찾아가면서 푸는 연습. 2, 3등급 친구들 수능 여기서 1, 2등급, 2, 3등급 해놓은 거는 내가 2등급을 안정적으로 그냥 계속 받는다가 있을 수 있고요. 2, 3등급 가끔가다 2등급이 나온다. 잘하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나눠놨고 수능 완성을 학교 선생님과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하세요. 유형별로 주제만 따로, 제목만 따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5개년을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언제 가서 풀어요? 10월 학평 이후에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에서 9등급은 맨날 똑같습니다. 이걸 수능까지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2, 3등급 친구들. 자, 옛날에는 이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를 오고 나서 알았어. 듣기를 치지리도 못한다는 걸 이제 알았어. 나는 한 번도 살면서 이제 영어 듣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한 친구들을 본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듣기가 그렇게 막 심각하다고 막 등급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온지 난 몰랐어. 이 학교로 올 때까지. 듣기 진짜 심각하더라고. 듣기는 안 틀려야 됩니다. 듣기 독해에서 틀릴 게 얼마나 많은데 듣기를 틀린단 말입니까? 37점 이거 다 틀리면 3등급이 아니라 4등급이 내려갑니다. 맞죠? 듣기 조금만 틀리면 이제 3점짜리 한 3개만 틀리면 한 등급 또 내려가잖아. 그러지 말고 듣기는 여러분들 듣기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첫 번째 일단 무슨 연습을 하시냐면 딕테이션을 좀 하세요. 듣기는 여러분들 15문제가 연계인데 15문제가 다 수능 특강과 수특과 수능 완성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특 수완만 제대로 하면 15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수특 수완에 딕테이션 있으니까 딕테이션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듣기는 요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한 문장씩 끊어서 해석하기. 한 문장씩 끊어서 해석하는 실력을 기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 문장 들었지. 그러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일시정지를 해. 그리고 해석을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내가 해석이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안 되죠. 직독직해가 가능한 직독직해래. 직청직해가 가능한 그 수준까지 오셔야 듣기를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발 얘들아 듣기 풀면서 독해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이 아낄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 듣기 풀면서 독해하기. 비추. 듣기를 틀린다면 왜 이렇게 안 써지지? 듣기를 틀리는데 듣기를 풀면서 독해까지 욕심을 낸다? 그건 진짜 잘못된 거잖아. 듣기를 풀면서 독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듣기에 필요한 능력과 여러분들의 뇌의 능력과 독해에 필요한 뇌의 능력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뇌의 모드를 자꾸 막 이리저리 스위치 바꿔가면서 키지 말라고. 하나만 하세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 핵심 단어를 좀 적어두세요. 적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를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한 문장 쓱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 뭐였지? 하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 사이에 핵심 어구가 하나 지나가. 그러면 그 단어 하나 못 들어서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면 내가 뜻은 몰라도 단어를 대충 적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대신에 요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빠른 필기 속도 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는다고 못 들으면 그건 또 꽝이잖아요. 들으면서 적을 수 있는 능력. 그러면 내가 독해 문제 풀다가 생각 안 나면 그 대본 적은 거 가지고 어떻게든 때려 맞출 수 있잖아. 그걸 하라고요. 빨리 적는 연습 하면서 이렇게 실력을 길러보세요. 됐죠? 듣기를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자, 그 다음에 10월 학평에서 수능 전까지 똑같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사서 보세요.
1, 2등급 친구들은 하루에 한 회 풀면서 감을 잃지 않는 거. 2, 3등급 친구들하면 3, 4등급 친구라면 이틀에 한 회. 수능 15일 전에는 하루에 한 회 푸는 연습 하시면 됩니다. 5에서 9등급은 똑같습니다. 기출문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반복하시면 됩니다. 요까지 가이드라인 잡아드렸습니다. 됐지요? 네. 그래서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니만큼 제발 수능 최저가 필요한 친구들이라면 여기에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 대학 갑시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 생각하고 연습하고 그런 연습하시면 원하는 대학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